안녕하십니까. 영남대병원 전익찬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연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스파이널 튜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슈맙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호메오스타시스와 본 모디파잉 에이전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호메오스타시스는 골 흡수와 골 형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본 리모델링의 과정이며 커플링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사이의 인터액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골다공증과 같이 본 리모델링의 턴오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골 흡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어 이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대한 여러 골다공증 약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노슈맙과 비비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골다공증 약제이며 이들의 기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데노슈맙입니다. 조골세포와 면역세포들에서 분비되는 랑크 리간드는 파골세포와 파골전고세포에 위치한 랑크와 결합하여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데노슈맙은 이런 랑크 리간드에 대하여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로 작용하여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제는 비피제입니다. 비피제는 흔히 골다공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진단과 약물 전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피제가 골 표면에 침착 후 파골세포에 섭취되면 파골세포의 대사 과정에 작용하여 파골세포의 ап토시스를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피제는 파이로포스페이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탄소로 치환되고 R로 표기된 2개의 아미노산 장기가 뼈와 안정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아미노 장기 중 R2로 표기된 장기에 니트로기가 포함 여부에 따라서 1세대, 포함되지 않은 1세대와 그 포함된 그 이후 세대로 분류되며 니트로기의 종류에 따라 약제 포턴시가 결정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BP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포턴시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스타틱 튜머에서 약제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널의 전이는 뼈 전이 중 가장 흔하며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와 함께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척추 전이의 원반암으로 렁, 리버, 빌리어리 트랙, 브레스트 등의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존율은 암 치료의 향상과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브레스트와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경우 가장 생존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전이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본 리모델링이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이암으로부터 발현한 여러 팩터들에 의하여 조골세포와 본 스트로말 셀로부터 랑클 리간드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며 동시에 체내에서 랑클 리간드를 억제할 수 있는 OPG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암으로부터 생성된 랑클 리간드가 추가되면서 증가된 랑클 리간드에 의한 파골세포가 매우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골 파괴와 골 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 흡수 과정에서 배출된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전이암을 다시 자극하여 전이암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앞에서 본 전이암과 랑클 리간드의 증가, 다시 골 파괴, 전이암의 증식 과정이 비셔스 사이클이 되면서 골 파괴는 더욱 증가되어 전형적인 라이틱 레전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이암 중 브레스트 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는 라이트 레전과 함께 오스테오블라스틱 레전이 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전이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엔도셀린 1 등의 팩터에 의하여 로모소주마브의 타겟인 스클레로스틴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DKK1이 억제되고, 그 결과 윈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고울 형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틱과 오스테오라이틱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랑클 리간드는 앞에서 보신 골 파괴뿐 아니라 랑클을 발현하는 암세포의 전이를 돕는 케모탁틱 액티비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에서 BRCA1 프롤리페레이션과 런 캔서에서 전체적인 튜머 프로그레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애니리즘을 본 시스트, 자이언트 셀, 튜머, 멀티플 마일로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리즘을 본 시스트, 즉 AB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재에 준비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안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BC의 경우에는 블러드 필드, 멀티 노큘레이티드 스페이스와 그 스페이스 사이의 경막에 멀티 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셀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이언트 셀 튜머, GCT와 함께 오스테오클라스트 라이크 자이언트 셀 리치 튜머로 분류되며 멀티 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에 의한 골 파괴가 특징적입니다. ABC의 스트로말 셀에서 많은 랑클 리간드가 분비되며 이런 랑클 리간드가 멀티 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의 형성 및 골 파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ABC에서의 데누슈마브의 사용은 랑클 리간드를 타겟으로 하여 골 파괴를 억제하고 골 형성을 촉진합니다. 실제 ABC와 GCT를 포함한 자이언트 셀 리치 튜머에 대한 데누슈마브의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수술 전 튜머의 다운 스테이징과 수술 후 레지듀얼 튜머에 대해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C1에 발생한 ABC에 대하여 12개월간 데누슈마브를 사용한 증례입니다. 12개월 뒤 라이트 레전이 소실되며 본 포메이션이 증가한 소견을 C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P제를 사용한 C2에 발생한 ABC 증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레전이 감소하고 블라스틱 레전으로 체인지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6 라미나와 스피노스에 발현한 ABC에 대해서도 BP제를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호전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ABC에 대해서 데누슈마브과 마찬가지로 BP제의 효과도 확인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GCT입니다. ABC보다 조금 더 높은 연령에서 발생하며 척추에서는 주로 세이크럼에서 호발합니다. 멀티 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과 함께 스핀들 셀로 이루어진 스트로마가 발달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블러드 필드, 캐비티와 같은 ABC의 컴포넌트가 함께 확인됩니다. 로컬리 어그레시브하며 비교적 높은 빈도의 리커런스 레이트를 보입니다. 앞의 ABC와 같이 GCT에서도 랑클 리간드에 의한 멀티 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의 형성 및 골 파괴가 주요한 기전이며, 이에 대하여 데누슈마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약 4개월간 데누슈마브를 사용한 소라식 레전과 세이크럼 일리악 레전입니다. 4개월 뒤 라이트 레전과 전체적인 튜머의 사이즈가 감소하면서 본 포메이션이 된 소견을 C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크랄에 발생한 GCT를 수술 후 너브 스페어링에 의해서 남겨둔 병변에 대해서 BP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와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에서
BP제를 사용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좋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 마이엘로마입니다. 모노클로널 플라즈마 셀의 말리그넌트 프롤리퍼레이션을 특징으로 하고 가장 흔한 프라이머리 본 튜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60, 70대 비교적 고령에서 고발하며 멀티플 라이틱 레전이 주요 병변으로 확인됩니다. 라이틱 레전의 병변의 이제 주요 기전은 랑클 리간드의 증가에 의한 파골세포의 활성과 DKK1의 증가에 의한 윈트패스의 업체가 주요 기전입니다. 그림에서 봐 같이 마이엘로마 셀이 본메로에 침착하게 되면 본메로부터 랑클 리간드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OPG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본 포메이션과 관련된 DKK1의 억제가 증가합니다. 멀티플 마이엘로마에 대한 데노슈막과 졸렌드로닉 ACD 효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 데노슈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레날 임페어먼트와 관련된 부작용의 빈도가 졸렌드로닉 ACD보다 적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머 관련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캔서 페이션트에서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캔서로 인한 골다공증의 심화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골다공증 약제를 사용한 적극적인 치료 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골절의 빈도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브레스트 캔서와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의 연구입니다. 본페인, 프랙처, 하이퍼칼세미아 같은 스켈레털 레이티드 이벤트가 두 암 중에서 매우 높게 확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BP제를 사용한 경우에 이런 스켈레털 레이티드 이벤트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뼈전이가 있는 캔서 환자 약 7,7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데노슈막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전체적인 서바이벌 등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데노슈막에서 BP제에 비하여 스켈레털 레이티드 프로브럼과 레날 임페어먼트 같은 그런 문제들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스파이널 튜머에서 골 파괴의 기준의 이해는 랑클 리간드, 랑크, OPG 패스웨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런 스파이널 튜머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제로는 데노슈막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으며 튜머 제네시스와 메타스타시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스켈레탈 레이티드 프로브럼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